여러분에게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것, 견뎌내야만 하는 것, 혹은 인생의 불필요한 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고통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최악의 상황을 즐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된다면 이 강인한 에너지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아침에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솔직히 기쁘긴 한데 날씨가 더 최악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멋진 달리기를 할 겁니다. 창밖에는 약 18cm의 눈이 쌓여 있고 사르르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그저 느낌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의 끔찍함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장소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울트라 마라톤 완주를 꿈꾸며 훈련 기록을 단축해 나가고 어떤 이는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모의고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몸을 단련하고 지식을 쌓으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가 시작되고 진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단련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9살 때 저는 공군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수영, 모든 훈련에서 저는 항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스스로 괴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포기자를 훈련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제 앞을 가로막는 순간 제 정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비하여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육체적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사는 곳이 너무 춥다고 혹은 너무 덥다고 불평하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나요? 어쩌면 그 변명은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직업에 지원하는 유일한 흑인이라서, 유일한 여성이라서, 혹은 유일한 성소수자라서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 짓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당신만의 변명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너는 흑인이잖아. 넌 똑똑하지 않아. 편모 가정에서 자랐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 주변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이 게임은 오직 당신 자신과 벌이는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그 모든 소음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해군에 입대했을 때
저는 너무 뚱뚱해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었고 예비역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비역은 한 달에 주말 한 번, 1년에 2주만 근무하기에 종종 주말 전사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런 주말 전사처럼 살아갑니다. 결혼식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 여름 휴가를 위해, 혹은 동창회에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 잠시 운동을 합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는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결단력, 자기단련, 노력과 같은 단어들을 마치 형벌처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의무나 처벌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얼마 전 한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원인 레인저가 되고 싶지만 훈련소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만약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난할지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추구하려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도전이 그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비겁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얼굴에 대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겁쟁이처럼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체중을 감량했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뺐을 때, 저는 트레이너를 찾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덜 먹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인 것이 전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뛰세요. 헬스장에 가서 어떤 기구든 사용해보세요. 이것은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버트레이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버트레이닝을 하려면 먼저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쑤시고 아프다고 해서 오버트레이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당신의 나약한 다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들었던 최악의 조언 중 하나는 튀지 말고 섞여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자원하지 말고 기대를 뛰어넘으려 하지 말고 그저 중간만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섞여 들어가는 사고방식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고방식을 따랐다면 저는 135kg의 몸무게에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달리기와 수영을 싫어하는 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이비실이나 레인저 스쿨에 도전하지도 울트라 마라톤에서 한계에 부딪혀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절대 섞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큰 꿈을 꿉니다.
의사, 변호사, 특수부대원. 그 꿈은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그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수부대원을 꿈꿨지만 자신이 수영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의문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는 자격이 없어.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그 의문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반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반복 훈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끔찍한 과정을 기꺼이 껴안고 그것에 적응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에 대해 불평만 하는 병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고 상사를, 배우자를, 자신의 삶 전체를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제 인스타그램에 와서 제가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제가 욕을 할 줄 알면서 왜 저를 팔로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뚱뚱하다, 몸매가 엉망이다. 불평만 늘어놓고 정작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문제의 일부가 되는 대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타이어를 뒤집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이 저에게 던질 그 어떤 시련에도 맞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키는 의식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을 줍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최고의 정신 상태와 최고의 장비를 원합니다. 전투에서는 방탄복을 입어 몸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여 현실 세계가 당신을 공격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신의 방탄복을 입어야 합니다. 인생은 시간 관리의 연속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끔찍한 교통체증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달리기를 해야 했는데 길이 막혀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불평하고 좌절하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대신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달려야 할 거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인생이 나를 덮쳐올 때 그것에 무릎 꿇는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면 저는 제 취향과 상관없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당당해지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는 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결승선에 도달할 것이라 믿지 마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결승선은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살짝 넘어서야 합니다. 당신이 죽도록 노력했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소수의 정신력을 가지십시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인내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관중도 결승선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기꺼이 자신을 불태우는 당신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활한 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정시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안감,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나타나서 속삭일 겁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을 택해.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아는 것만큼 당신의 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가 네이비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무거운 통나무와 보트를 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면 어김없이 악마 같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련 중에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다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옥 같은 하루 훈련이 끝나면 모두가 쉬러 갈 때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힘든 날 이후에도 헬스장에 가는 행위는 제 마음의 결승선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힘든 훈련이 끝나고도 헬스장에 가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트와 통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보트와 통나무를 이고 해변을 달렸습니다. 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이제 누가 이 보트를 들지? 인생이 바로 그 보트입니다. 당신은 그 보트를 들 힘을 매일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나아가게 하냐고. 19년 전 저는 135kg의 거구로 네이비실이 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7명의 모병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 명은 제게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당신의 머릿속에 심으려고 애씁니다. 그는 스스로가 네이비실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에 그 불가능을 제게 주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십시오. 목표를 성취한 후에 그들에게 돌아가 당신이 어떻게 해냈는지 담담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생은 평범함과 최고의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이 게임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달리기가 너무 하기 싫었을 때 저는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평범함을 추구하는 제 마음에게 제가 굴복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30km 대신 가볍게 10km만 뛰자. 이 생각은 제 뇌를 속였습니다. 뇌는 이건 끔찍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3km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대함을 향한 열망이 평범함을 진흙탕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목표했던 거리를 완주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당신의 나약한 마음을 속여서라도 이대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당신의 무기로 만드십시오. 더위가 모두를 느리게 만든다면 누구보다 뜨거움에 강해지십시오.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축되지 마십시오. 그들과 동등한 경기장에 설 수 있는 당신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효과가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진실이 되도록 그에 걸맞은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TV 광고가 나오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도 당신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핑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끝까지 파고들어 보았는가? 당신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약점이, 당신의 꿈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이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걸작을 만드십시오.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당신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